자, 9번 볼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자음이 성립할 때 AN을 1부터 10까지 더한 것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N을 결국에는 이제 알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AN이 어디 나와 있나 보니까 여기 있어요. 분모에 있고 EK-1과 곱해져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부터 n까지 더한 게 n제곱 플러스 2n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A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시고, 제시된 것은 어떤 수열의 합이 나온 거죠. 수열의 합. 어떻게 보면은 SN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SN으로 지금 AN을 구하는 상황이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러니까 보다 SN과 AN의 관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그럼 1번 뭐예요? S1이랑 A1이랑 같다. 2번 SM-SN-1은 AN과 같다. 단 n이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두 가지를 진행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S1이 S1보다 같다. 뭐 이렇게 갈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A1이랑 S1이랑 같다고 해서 A1이 1 더하기 2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AN은요. 여기 있는 AN이 아니라 이 수열의 합에 대한 이 수열. 이거를 이제 새롭게 BN이라고 정의해 볼까요? 그러면은 BN을 BK를 1부터 n까지 더하는 것은 n제곱 플러스 2n이 되는 거고요. 그럼 B1은 1 더하기 2에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에 대한 어떤 수열을 먼저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이런 단계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이제 새로운 수열을 정의해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Sn-Sn-1은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1제곱 플러스 2n-1.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 그게 뭐예요? 네, bn을 이제 1에서 n까지 더한 게 sn이니까 sn-sn-1은 bn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n제곱 날라가고, 그죠? n제곱 날라갈 거고, 여기 마이너스 2n, 여기 플러스 2n이니까 2n만 남겠죠. 그리고 상수항으론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 되겠죠. 따라서 bn은 2n 플러스 1이다. bn이 뭐예요? 자, 2k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1 곱하기 ak분의 1이 이제 bk가 되겠죠. 그러니까 n 대입해 주시면은, 네, 요것이 바로, 네, 이런 식이 성립하겠다. 그럼 양변 역수 취해주고 2n-1로 나눠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를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합니다. 네, k로 이렇게 두고 얘를 1부터 10까지 더하시면, 자, 뭐야 이거? 부분 분수죠? 부분 분수. 그래서 2k-1과 2k 플러스 1분의 1 요거를 이제 뺐다. 빼는데 이제 그냥 빼시면 분자가 2가 되니까 2분의 1 곱해서, 네, 원래 거와 같게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넣어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1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시면서 마지막은 19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옆에 있는 거랑 이제 쭉쭉 사라지면서, 자, 처음 것과 마지막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1 마이너스 21분의 1 해서 21분의 20 곱하시면은 21분의 12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는, 자, kx x x-2 x-3이다.
자,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죠. 자, 곡선 y는 fx와 x축의 x축이 원점 O와 두 점 PQ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곡선 fx와 OP로 둘러싸인 영역을 A, 여기 A죠. fx와 PQ로 둘러싸인 영역을 B, 여기가 B죠. 자, A 넓이 빼기 B의 넓이가 3일 때 K의 값은, 자, 넓이 나왔으니까 정적분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자, 넓이와 정적분의 차이를 묻는 문제죠. 자, 넓이로 구하시면은 자, A 넓이, B 넓이는 다 양수겠지만 정적분으로 구할 때는 이제 fx가 함수 값이 양수인 부분에서는 정적분이 그대로 양수가 나와서 넓이와 같고, 그 다음에 함수 값이 음수인 이 부분은 제 정적분 값이 음수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0에서 2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은 a와 같고 2에서 3까지 적분한 것은 이제 마이너스 b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둘을 더해 주시면, 자, 0에서 3까지 fx dx는 a-b와 같다는 것이고 그것이 조건에서는 3이라고 나온 것이죠. 자, 그럼 얘를 적분해 주기만 하면은 이제 k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k가 있는데 얘는 실수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적분에서는 실수배를 인테그랄 앞으로 뺄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다음에 x 전개해 주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죠. 네, 이것이 3이다.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분의 1 x 4제곱 3분의 5 x 세제곱 3x 제곱.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4분의 81 마이너스 약분하시면은 마이너스 45 플러스 27. 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3이다. 자, 그럼 얘 빼시면은 이제 18이 되고 마이너스 18을 4랑 이제 통분하시면은 4분의 70인가요? 그렇죠? 4분의 81과 빼주시면은 4분의 9가 되네요. k 곱하기 4분의 9가 3이다. 자, k는 얼마? 자, 4분의 9에다가 3이 있으면 되겠죠? k는. 그렇죠? 약분하시면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정적분의 활용 문제였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t에 대해서 곡선 y인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직선 y는 2tx-1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하고, 자,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은 어딘가? 라고 했을 때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직선을 평행하게 이동시키다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딱 이 지점, 접하게 되는 이 지점이 바로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점부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제 최소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이동시키고 기울기가 똑같은 그 직선을 이제 이동시키다가 이제 접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은 뭐다? 접점. 접점이 지금 P라고 났으니까, 자, P에서 지금 접하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 2t로. 자, 그러면 얘 미분했을 때 y''은 2x니까 이게 기울기가 2t가 되려면은 이제 t를 대입해야 2t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x는 뭐다? t. 즉 p의 x좌표는 t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 식에 대입하시면 t,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p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리고 직선 OP가 다음 직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지금 나타내서 이 극한을 구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네, 극한의 활용 문제죠. 극한의 활용 문제고, 그래서 PQ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을 이제 뭐로 바꿔야 됩니까? 이 T에 대한 식으로 바꾸자.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PQ의 길이를 이제 P와 Q의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은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음.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자, 일단 OP와 이제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Q라고 했으니까 OP를 먼저 이제 적어보면 P가 T, T제곱이고 원점은 0,0이죠. 따라서 기울기는 T분의 T제곱이니까 이제 T가 되겠죠. 그리고 1,0을 지나니까 y는 tx가 되겠습니다. y는 tx와 이 tx-1 얘 둘의 이제 교점이 q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x는 t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q는 t분의 1,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t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1분의 1이 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시면 자, pq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자, t-t분의 1 자,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루트 지운 것 더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t제곱분의 1에다가 t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요. 얘를 t제곱으로 묶으시면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지죠. 그렇죠? 얘가 뭐예요? t분의 1이니까 제곱이죠. 곱하기 지금 t제곱 됐다. 이게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얘랑 이제 묶으면은 t제곱 플러스 1이 남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자, 요게 지금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거의 부호를 좀 보셔야겠죠. 자, t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0과 1 사이예요. 그럼 t와 이제 t분의 1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t가 이제 0과 1 사이면은 t분의 1은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2분의 1 같은 거예요. 0과 1 사이니까. 그럼 얘를 역수치했대요. 그럼 얘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은데 얘는 1보다 커요. 뒤에 게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고 따라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이제 뒤집혀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거 좀 주의하셔야겠죠? 따라서 PQ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t가 1의 자극한으로 갈 때 1-t 분의 PQ인데 PQ는 요거다 라는 거죠. 자, 일단 얘가 2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있죠. 이것도 보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랑 어떻게 좀 약분이 좀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얘를 이제 t분의 1로 묶어보시면 1-t 제곱이 되는데 얘는 1-t 곱하기 1 플러스 t가 되죠. 그럼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고 그럼 비로소 뭐예요? 이제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연산이 되니까 극한의 성질 써주시면 1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1 2 곱하기 루트 2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극한의 활용 문제였고요. 극한의 활용 문제. 그래서 어떤 이제 선분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네, t에 대한 식으로 네, 바꿔서 이제 진행해보자. 뭐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은 뭐다? 기울기가 똑같은 점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지점이다. 즉 접하는 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접점을 잘 캐치해서 진행해보자.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거 살짝 이제 헷갈릴만 한데 헷갈리셨다면은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수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네, 이게 이제 안의 결과가 이제 양수였든 음수였든 간에 제곱한 다음에 다시 루트 씌우면은 무조건 결과가 양수가 돼야만 해요.
네,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원래가 음수였다면은 이 표현을 할 때 양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마치 절대값과 똑같더라.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서 벗길 때 주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t와 t분의 1, 이 역수관계 이 것들의 이제 둘의 대수관계를 비교할 때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4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A2가 나왔고요. 공차는 0이 아니랍니다.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수열 Bn을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그렇군요. 두 집합 A, B를 A는 이제 A1, A2, A3, A4, A5 B는 B1, B2, B3, B4, B5라고 하자. 자, A와 B의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20의 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교집합이 3개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이제 공통인 원소가 3개가 된다는 거죠. 4개도 안 되고 5개도 안 되고 딱 3개만 되어야 한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변수로 딱 지정된 게 뭐예요? 자, bn이 지금 어쨌든 다 모르죠. 다 모르는데 bn이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an으로 정의가 됐죠. 그죠? an과 an 플러스 1의 합으로 정의됐어요. 그럼 an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등차 수열인데 자, A2가 나와 있고 공차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변수는 이거예요. 공차죠, 공차. 자, 공차에 따라서 AN이 정해지고 AN에 따라서 BN이 정해지고 자, 그거에 따라서 교집합의 개수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근본적인 조작 변수가 공차다. 이거에 따라서 얘가 바뀌고 이거에 따라서 BN이 바뀌고 이거에 따라서 교집합의 개수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제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공차 D를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대입을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공차 조건이 자연수나 정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대입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A와 B의 집합을 좀 정리해 두고 가자고요. 어쨌든 이제 공차는 D로 이제 설정을 하고 공차는 D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A2가 나왔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 A의 원소들, B의 원소들을 쭉 한번 잘 나열해 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돼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A1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차가 D니까 자, A2에서 D 하나를 뺀 거죠. 이게 A1이죠. 그죠? 다음에 A2는 마이너스 4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다 D 한 번 더해주시면 A3 D 한 번 더 더해주시면 A3, 4 한 번 더 더해주면 A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B1, B, 이게 이렇게 정의되죠. 그럼 A1과 A2를 더한 거니까 뭐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8이고 다음에 얘네들 더한 거니까 D 마이너스 8이고 얘네들 더한 거니까 3D 마이너스 8이고 얘네들 더한 거니까 자, 5D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자, 보시면은 얘가 2D씩 더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관찰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다음 거는 7D 마이너스 8이겠구나. 그러면은 보세요. A 같은 경우에는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B에는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통 원소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세 개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D가 무엇이어야 할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그죠? 일단 뭘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이 A1과 이게 같은지
엮어보고 같았을 때 이 D 값이 어떤지, 그리고 그 D 값일 때 정말 교집합이 3개가 나오는지,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같다를 넣어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같아질 수가 없죠 사실, 그죠? 마이너스 D에 마이너스 4 한 거랑 마이너스 D에 마이너스 8 한 거랑, 네 어맨이 4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나? 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A1과 B2죠, 얘가 두 번째 있으니까. 이 둘이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랑 D 마이너스 8이랑 같다. 그러면은 정리하시면 D가 2입니다. 맞나요? 네, 그쵸. 자, 얘네 둘이 같아지면은 D가 2가 되는데, 그러면은 A의 원소들은, 자, 두 번째가 마이너스 4고, 자, 2씩 커졌을 테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요렇게죠, 그죠? B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D가 4니까 2니까 공차가 4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2, 6,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랑 같아지면서 교집합이 딱 3개예요. 됐네요. D가 2일 때 이제 교집합이 3개가 되더라. 자, 그때의 A20을 구해볼까요? A20은 A2에서 A20 빼기 A2가 뭐예요? 18D죠. 네, 이런 거 잘 쓰고 계시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니까 이거 2니까 36. 따라서 A20은 3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오케이. 산뜻한 출발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같을 수 있을까요? 네. A1하고 B3하고 같은지 한번 보시면 3D-8이잖아요. 그러면은 4D가 4니까 D는 1이 되거든요. 자, 맞나요? 그쵸. 자, 그러면 A는 D가 1이니까 자, 마이너스 5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거겠죠. 자, B 같은 경우는 얘네 둘 더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또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D가 1일 때 되더라. 이때 A20 플러스 4가 18D인데 D가 1이니까 A20은 얼마? 1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가 지금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얘는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게 같은 게 3개가 나오려면은 얘가 A에서 이 2개씩 띄워줘야겠죠. 이 두 개 건너뛰면은 차이가 2D잖아요, 그죠? 그럼 2D 차이 나는 것끼리 이제 얘도 이제 2D 차이 나니까 이 차이 나는 것끼리 같으려면은 그 중에서도 3개가 같으려면은 요렇게가 이제 B랑 같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그런 경우밖에 없는데 같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같아지겠어요? B 입장에서는 애초에 공차가 2D니까 연속되는 거 3개가 같아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같아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같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쵸? 그래서 그런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 됐죠. 얘랑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은 두 가지가 요거랑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외에는 절대 다른 조건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 따라서 A20이 될 수 있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 20값의 합은 32 더하기 14 하시면은 46. 답은 5번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 차이 나고 ED 차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한 번에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네. 한 번에 찾는다라는 그런 기대는 사실은 좀 마법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시면 좀 안 되고요. 어, 오히려 이제 대비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게 안 보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D랑 얘는 D만큼 차이 나고 얘가 ED만큼 차이 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눈치채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답을 맞출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나열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고 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수학적인 재능을 통해서 눈치채면은 좋죠. 정말 좋죠.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기대를 안 하면서 했어요. 공부를. 네. 수능 날에 그 떨리는 순간에 이런 이제 발상이 자유롭게 막 될 수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런 것들을 가정하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할 수 있지 않나. 그 훈련이 뭐다? 나열이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계속 해보는 거죠. 얘랑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어떻게 될까? 그대로 진행 쫙 해보고, 그때 그 D 구해보고, 그때 교집합 개수 세보고, 세 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아니면 소거하고, 요 과정의 계속 반복인 거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뭐 요 같은 경우는 딱히 막 나열할 것도 없죠,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D가 계속 이제 일관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죠?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D가 계속 더해지는 방향으로 가죠. 더해지는 방향. 음. 여기는 ED씩 더해지고 얘는 D씩 더해지니까 방향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얘랑 같다라고 하면은 얘랑 같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은 얘는 얘보다 얘가 이제 더 커지고 이제 얘 뒤에 거는 이제 얘보다 작기 때문에 얘랑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런 식의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나열하다 보면은 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 보셔라. 오케이. 자, 13번 볼게요. 네. 다음 그림과 같이 BC가 3, CD가 2. 자, BC가 3이고요. 자, CD가 2. 아주 괴랄하게 생긴 끔찍한 도형이 하나 있네요. 자, 코사인 BCD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랍니다. 그 다음에 DAB가 여기죠. 2분의 파이보다 크다. 둔각이라는 소리네요. 자, 이 사각형 ABCD에서 두 삼각형 ABC와 ACD는 모두 예각삼각형이다. 그렇구나.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2에 대해서 AC 여기 있죠? 1대2로 내분한다. 요거랑 요거를 1대2로 내분한다. 이 얘기죠. 그런 점 2에 대해서 여기가 1이에요. 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AB와 AD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은 각각 P1, P2라고. P1, P2 요거네요. 그죠? C를 지름으로 하는 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3번 BCD와 만나는 점 중 C가 아닌 점을 각각 Q1, Q2라 하자. 이렇게 되네요. 자, P1, P2의 길이 대 Q1, Q2의 길이의 B가 3대 5루트 2고 삼각형 ABD의 넓이가 2일 때 ABD의 넓이는 요거죠. 여기 넓이가 2래요. AB 더하기 AD의 값은 자, 일단은 여기에 3K면은 여기는 5루트 2K인 거죠. 그죠? 길이 B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엔 AB 더하기 AD거든요. 자, 요거와 요거를 각각 구해야 되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조건들도 많고 문제도 길고
그림도 복잡하고. 일단 차근차근 일단 해봅시다. 결국에는 일단 이 지금 수원수투 공통 파트에서 도형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이 있고요. 외접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인 법칙 떠올려 봐야 되는 거죠. 맞죠?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보시는 거죠. 여기도 삼각형 있고 외접원 있고 사인 법칙.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일단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사인 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 이제 그 1대2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지금 P라고 하면은 여기는 2P잖아요. 그죠? 그죠? 지름의 길이에 B가 또 나와 있어요. 그죠? 지름에 대한 어떤 단서가 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죠. 여기 세타라고 했죠. 그럼 사인 세타 분의 이 길이가 지금 마주보는 또 이제 변이죠. 그래서 5루트 2K가 뭐예요? 반지름의 2배니까 2P 맞죠? 자, 2P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죠.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죠? 1 마이너스 9분의 1이거든요. 3분의 2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대입해서 뒤집어 주시면 약분되고 2분의 15K가 됩니다. 그럼 P는 얼마? 4분의 15K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P와 K에 대한 어떤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도 지금 비슷한 구조잖아요. 그죠? 이 구조를 뭔가 활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사인 법칙. 외접원과 삼각형이기 때문에 일단 각이가 이제 대변이 나와 있고 각은 요걸로 하는 게 좋겠죠. 요것도 단서가 나와 있어요. 2분의 파이보다 크다라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또 활용해 보자. 라고 했을 때 네, 여기 길이가 3K이고 여기 각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사인 알파분의 3K는요. 3K는 여기 지름의 길이가 P죠. 네, 지름의 길이 P가 된다. 사인 법칙에 또 써준 거죠. 근데 P가 이제 4분의 15K라고 했기 때문에 자, K 나눠주시고 3 나눠주시면 사인 알파는요 5분의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구나. 자, 그리고 넓이라는 조건이 나왔거든요. ABD가 2다. 넓이가. 그리고 구하라는 건 AB와 AD예요. 얘를 각각 M과 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나왔으니까 뭐 떠올려야 돼요? 넓이 공식 떠올려야겠죠. 자, 그럼 뭐야? 2분의 1 mn 사인 알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인 알파 구했잖아요. 그죠? 얼마죠? 5분의 4. 이것이 얼마다? 2다. 약분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양변 나눠주시면 1. 따라서 mn은 5가 나옵니다. 자, mn에 대한 단서가 나왔어요. 자, 둘이 곱하면 얼마다? 5다. 자,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 값을 알기 위해서 하나의식만 더 구해낸다면 mn에 대한 하나의식만 더 구해낸다면 이제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 싶은 생각에 자, 그 조건들을 이제 다시 또 보면은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2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각이 나왔죠. 그죠? 자, 변 길이 2개와 각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요것만으로도 뭔가 좀 떠올리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결국에는 이제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파트에서 지금 코사인 법칙을 안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물어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각 나왔고 요 변 길이 2개 여기도 각 나왔고 여기 변 길이 2개 그리고 둘이 공통변으로 하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도 변 3개 각 하나니까 코사인 법칙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약한 어떤 연결고리긴 한데 연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제 BD의 길이를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 BD를 ABD에 대해서 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주시면은 이제 M과 N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면서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써봅시다. 자, BD의 제곱은 3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했죠? 플러스 되고 약분되고
4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17. 따라서 BD는 자, 루트 17이 되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쓸 수 있죠. 자, BD 제곱은 뭐랑 같아요? 자, M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2mn 사인 n이 아니라 코사인 알파인데, 자, 코사인 알파는 얼마일까요? 1-5분의 4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각이 알파가 뭐라 그랬어요? 2분의 파이보다 크다 그랬죠. 자, 이 조건을 활용해야겠죠. 자, 2분의 파이보다 크면요, 각이 동경이 여기 위치하고요. 그랬을 때 코사인 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25분의 16 이제 빼주시면은 25분의 9인가요? 맞죠? 네.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네요. 자, 그리고 mn은 5라 그랬거든요. 얘가 이제 5고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고 6이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17인 거니까 자, 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제곱은 얼마다? 1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둘을 이용해서 n 플러스 n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얘 전체 제곱은 m제곱 더하기 n제곱 플러스 2mn이죠. n제곱 더하기 n제곱은 얼마요? 11이죠. 얘는 10이죠. 그래서 21이 나오면서 n 플러스 n은 양수니까 루트 21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난해한데 일단은 이제 조건들을 잘 비율 관계가 좀 많이 나왔죠. 특히 내분도 나왔고 이제 PQ, P1, Q1, Q2의 비율도 3대 5루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잘 표시해줘라. 일단은 그림에 다 잘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뭐 해줬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사인 법칙을 써줬죠. 자, 뭘 보고 했어요? 이 외접원이 있다는 거, 삼각형에 대한 삼각형과 외접원이 나왔다는 거, 요거에서 사인 법칙을 최대한 써보자. 그리고 이 내접하는 삼각형도 이제 한 각과 마주보는 이제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왔죠. 그래서 대각 대변 관계, 네, 이거를 보면서도 사인 법칙을 잘 떠올릴 수가 있어야겠죠. 이런 게 안 떠올랐다면은 약간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변 길이들을 통해서 좀 이게 난해할 수 있어요. 변 길이 이게 뭐 미지수도 너무 많아지고 뭐 이게 과연 막 풀 수 있는 걸까? 막 압도당하기도 할 거고. 근데 이제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좀 이제 포인트는 이 변 길이를 모르더라도 변 길이의 비율만으로도 어떤 각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포인트죠. 실제로 이게 지금 결국에는 P랑 K의 값을 모르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나 변의 길이만으로 이 A의 각과 이 각과 이 세타의 각이 이제 연결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를 이제 구해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변 길이가 미지수로 막 이제 비율 관계로만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말고, 그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약간 각을 좀 알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방향성을 잡는 것도 좀 괜찮은 판단이다. 오케이. 오케이. 삼각형의 넓이 나왔으니까 뭐야? 넓이 공식을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넓이 공식이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 거고. 오케이. 마지막에 이제 코사인 법칙 넘어갈 때도 여기서 지금 이제 뭐 해야 될까 싶을 때 코사인 법칙이 뭔가 사용되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뭐 무지성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그래서 그렇게 하셨더니 나오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자, 다음이라고 하자. 전 P가 시각 T 0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에 대해서 시각 T가 0에서 2까지 전 P의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위치 변화량 나왔죠.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은 위치 변화량이에요. 자, 위치 변화량 어떻게 하죠? 자, 속도를 적분하는 거죠. 자, 0에서 2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0에서 2까지의 속도를 적분하시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속도에 대한 칙도 이제 주어졌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의 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a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바뀌고 그 중에서도 최대인 것을 이제 구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a의 조건이 있죠. 뭐요? 0일 때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뭐뭐 하도록 하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뭐뭐 하도록 하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조작과 종속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A가 뭐냐에 따라서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이제 조작인 거죠. 그래서 A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A를 약간 조작해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 보면서 대입해 보면서 그래프로 약간 그려봐도 되고 아니면 실제 값을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도를 해보면서 언제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뀔까? 요거를 해석해내는, 요거를 알아내는 게 해석의 핵심 과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뀐다. 요거 일단 먼저 개념적으로 해석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뀐다. 이거 뭐예요? 자, 위치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위치 함수입니다. 위치 함수. 속도 함수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위치 함수가 있는데 위치 함수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 평면에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이동했다 하면은 이 좌표 평면에는 어떻게 표시되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언제 위치를 바꿨냐? 운동 방향을 바꿨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위치 함수 입장에서는 극대나 극소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속도 입장에서 어때요? 속도는 이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뀔 때, 즉 부호가 바뀔 때, 속도 함수 입장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부호가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지금 속도 함수가 이제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속도 함수가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언제 교차하는지 아니면은 접해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다. 운동 방향을 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운동 방향을 한 번 바뀐다. 뭐 이런 얘기. 그죠? 운동 방향의 전환. 오케이. 위치 함수의 극대나 극소. 즉 속도 함수의 부호 변화 지점. 극대 극소 나오면 항상 얘기했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 그죠? 부호 변화 봐야 되고. 자, 부호 변화를 본다는 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죠. x축과 교차. 딱 크로스해서 교차하면 부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교차하는지 아니면은 접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겠다. 그래프를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0과 1과 a와 2에게서 이제 만나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a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1, t-1에서 얘네들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은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만약에 이제 2분의 1이면 더 겹치겠죠. 그죠?
2분의 1도 아니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0, 1, a, 뭐 2a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네, 4차 함수니까요. 그죠? 4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속도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속도 아니, 운동 이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 변화가 세 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가 이렇게 겹치지 않으면 0과 1과 겹치지 않으면 세 번 일어나니까 방향 변화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겹치게 해봐야겠다. 일단 A를 0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VT가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2a인데 0이 되면은 VT가 얘가 다 그냥 t가 되잖아요. 그럼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자 여기서 0에서 3중근을 가지는 거죠. 3중근 여기 3중근을 가지는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만 그려지겠죠. 이렇게만.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나요? 한 번 일어나죠. 그래서 a가 0일 때 가능하는구나. 요때 가능. 자, 그리고 a가 2분의 1을 떼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t-1이 이제 두 개니까 얘가 제곱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t가 0에서는 관통하고 1에서는 중근 접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이게 2분의 1이 여기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 2분의 1은 관통하고 1에서 접해야 되거든요. 최고창이 음수니까 개수가 음수니까 결국에는 아래로 이제 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이렇게는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해야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때요? 자, 부호 변화가 여기 한 번만 일어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1일 때 자, vt는요. 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나오겠죠. 그리고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0과 1과 2가 있을 때 1에서 접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딱 이 0, 1, 2니까 길이가 같죠? 거리가 함수값이 같은데 x 좌표 간의 거리도 같으니까 이 대칭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함수 그래프가 대칭꼴이겠다. 이런 것도 딱 이제 파악을 하시면서 부호 변화는 여기서 한 번 일어나죠. 그래서 해도 된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0에서 2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관찰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고르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0일 때 0에서 2까지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 4제곱 플러스 t가 되는데 자, 0에서 2까지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1 t 5제곱 플러스 2분의 1 t 제곱 2에서 0 가지고 n은 32 플러스 2 마이너스 0 되면서 자,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전개를 좀 해야겠죠. 제 4제곱 세제곱은 이렇게랑 이렇게랑인데 이렇게랑은 그냥 1이고 이렇게랑은 마이너스 2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은 이렇게랑 이렇게랑인데 플러스 2네요. 1차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적분하시면 자, 되면서 자, 2 대입하시면요 32 곱하기 4가 128 그러니까 16
4 나눠주시면 4. 3분의 에다가 1. 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정리하시면요. 일단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거의 최소한 이제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죠? 그죠? 상당히 작습니다. 네, 마이너스 20이고 기껏해야 이게 뭐 3 정도 되는데, 네, 얘보다는 좀 절대적으로 작겠죠.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경우 볼게요. 네. 자, 전개하시면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t의 4제곱 플러스 4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죠. 자, 그럼 0에서 2까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다음에 t 4제곱 세제곱 제곱 2에서 0까지 대입을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5분의 32 플러스 16 마이너스 3분의 40 플러스 4고요. 얘는 좀 16과 4가 크니까 얘가 좀 아마 좀 가장 크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러면은 15로 통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96에 얘가 마이너스 200에 20이랑 이제 15랑 곱하시면 300 계산하시면 15분의 4가 되네요. 따라서 가장 큰 값은 15분의 4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랑 최대값, 위치의 변화랑 일단 하는 거고 최대값이니까 이게 뭔가 변화가 있구나. 네. 뭐 그래프 떠올려도 되는데 얘같이 이제 변수 관계가 복잡한 경우 있죠. a도 있고 뭐 t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 조작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들을 잘 파악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닥을 잡으셔서 뭐뭐 하도록 하는 뭐 이렇게 나왔죠. 이런 키워드에 주목을 하셔라. 그래서 A가 따라서 뭐뭐 하도록 하는 A가 있으니까 뭐뭐 안 하도록 하는 A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A에 따라서 바뀌는구나. 그래서 운동 방향을 먼저 해석하시면은 극대극소 또는 속도 함수의 부호 변화 또는 속도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를 잘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값을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일단 그래프로 일단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프로 A가 1보다 큰 경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대입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A 아니고 그러면은 겹쳐야 되는구나. A가 0, 2분의 1, 1일 때 각각 보시면서 진행해 보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